내란특별재판부는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으로 사법부를 입법부 아래에 두려는 시도이며 현행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과 권력 분립의 금도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힌 순간 논쟁의 본질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여론의 파고가 아니라 헌법의 질서에 뛰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이 표를 등에 업었다고 해서 재판의 구조와 담당 법관, 사건 배당의 룰까지 마음대로 갈아엎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수의 횡포이며 법치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은 두 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사법권의 주체는 오직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입니다. 둘째,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권한과 그 배당의 원칙 또한 사법부 고유의 권능입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겨냥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그 구성과 사건 배당에 관여하며 심지어 영장 전담 법관까지 따로 뽑아 맡기겠다는 구상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를 공식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은 헌법적 근거를 갖춘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재헌헌법은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고 1960년에는 아예 헌법을 개정해 315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근거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의 특별재판은 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못 박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1987년 체제는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허용합니다. 그 외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법부 마음대로 재판부를 설계하자는 위임장도 아닙니다. 권력 분립은 서로에게 족쇄가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행정부가 폭주할 때 입법의 견제가 필요하듯 입법이 다수의 힘으로 질주할 때 사법의 독립이 최후의 방파제가 됩니다. 선출 권력을 국민 주권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과대평가하여 법관의 독립적 양심과 법률 전문가적 판단까지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아래 들면 남는 것은 인민재판의 유혹뿐입니다. 재판은 박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제도화된 가장 응축된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 정한 바깥으로 나가면서까지 국민의 뜻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뜻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다수결은 권력의 취득 방법일 뿐 권력의 행사 원리가 아닙니다. 권력의 행사는 법률 유보,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관의 독립을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따로 띄워 헌법에 새겨둔 것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논의의 실무적 설계 또한 문제투성이입니다. 국회, 법원, 변협이 추천위원을 구성해 이배수 후보군을 올리고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은 외형상 균형을 흉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새 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부가 이미 배당돼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경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 재판장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구나 영장 전담 법관까지 별도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불신을 사법적 구조 변경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은 현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편파를 입증하는 길은 판사 갈아치우기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격 방어입니다. 위법한 절차가 있다면 항고, 재정 신청, 증거 배제, 기피, 이전 등 현행 절차법이 보장한 통로가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 든다면 내일은 다른 정파가 같은 논리로 또 다른 특별재판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내란특별재판부가 허용된다면 내일은 대통령 비리 특별재판부, 모레는 대기업 범죄 특별재판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역설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그가 같은 논리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미리 만들어두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선출 권력의 국민 위임을 내세우며 특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따로 꾸리고 영장 전담 법관까지 별도 지정했다면 오늘 민주당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위헌 독재라며 온 나라를 들었다 놓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면 이재명의 재판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논리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권에도 그 길을 허용하지 않아왔고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도 박해법이 아니라 제도 안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은 헌법의 중립적 심판이라는 상식을 복원해야 합니다. 넷째, 여야는 사법개혁을 구호가 아닌 실무로 복원해야 합니다. 법치는 내 편일 때도 남의 편일 때도 같은 절차라는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입니다.